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의 가삼 로켓과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의 개념도를 보고 계십니다. 자, 해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밀리터리,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사용하고 있는 설탕 미사일 가삼 로켓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 설명하는 범생사 채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방송해드릴 주제 같으면은 바로 그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오늘날까지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가삼 로켓이라고 해서, 이게 그 가삼 로켓을 만들 때 그 주 재료 중에 그 설탕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말이죠. 네, 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이제 하마스가 사용하는 가삼 로켓으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그 이유 중에서는 제가 또 최근에 그 탕후루에 관해서 한번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탕후루도 이제 설탕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탕후루에 관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때 맞춰서 또 뉴스에서는 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제 충돌이 좀 크게 충돌을 했다고 해서 이제 전쟁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그게 이제 뉴스에서 때마침 뉴스 속보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탕후루에 관해서 이제 방송한 것하고 또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그 이스라엘이 그 충돌했다는 그 부분에서 맞물려가지고 문득 가삼 로켓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사실 또 가삼 로켓이 이제 설탕으로 만든 미사일이었다는 것도 사실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뭐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방송을 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또 이 가삼 로켓이 분명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지만은 이 가삼 로켓을 만들 때 설탕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한번 이제 가삼 로켓에 관해서 이제 방송을 해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해드릴 가삼 로켓에 관해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자 말이죠. 그러니까 가삼 로켓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로켓이며 1, 2, 4명이 있으며 1형은 60mm의 조잡하며 작은 크기였지만 계속되는 연구 끝에 2형부터는 160 혹은 170mm로 계속 개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마스의 동맹 무장단체인 PIJ, 즉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운동 측은 가삼의 변종인 쿠르드 로켓과 브라크 100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삼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1930년대 영국령 팔레스타인에서 반영 반유대 무장투쟁을 벌인 이슬람 성직자 이즈 아딘 알 카삼으로 하마스가 운영하는 무장단체의 정식 명칭 역시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즈 아딘 알 카삼 여단이라고 하는데요. 또 싸고 빠르게 만드는 것을 가정하고 설계되었기에 추진제에는 설탕, 소석,
비료 등을 섞은 로켓 캔디 타입의 고체 연료를 쓰며 한두는 TNT와 비라 요소, 또 비료를 넣어 만든다고 하는데요. 또 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은 금속 분말을 혼합하여 수진제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정확도를 배제한 설계로 인해 제조 방법도 발사대도 간단하여 2008년 당시의 제조비는 $800, 즉 500유로 또는 2008년 11월 기준으로 119만 7,600원 수준이었다고 하며 현재는 기술과 노하우의 발전으로 가격을 70에서 8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으며 여기에 나름대로 교란을 하려고 로켓 외부에 호일을 두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아랍어와 중국어 글씨가 적힌 까삼 로켓의 금속 자재는 중국 산둥성의 라이양강 관공장에서 제작된 가스배관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수제 발사대 같은 종류는 물론이고 이스라엘군의 정찰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파일로 마냥 지하에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 사출구로 열어 기습 발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른 중동 무장 단체들처럼 트럭에 답체해서 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자폭 테러 등 무장 시위를 대신하는 측면이 강하다고도 하는데요. 무력의 격차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자폭 테러 및 민간인 학살을 하는 것이 득이 될 것이었고 기술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장벽을 건설하면서 시도하기 어려워졌으며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원하여 자폭에 나서면서 가자지구 내 사회 분위기까지 나빠지자 당황한 하마스는 좀 더 인도주의적인 전쟁을 한다는 미명하에 2006년 자폭 테러 중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대신 병사들의 생존이 가능하면서도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바로 로켓포 공격이었다고 하는데요. 2006년 이후 하마스는 이스라엘 마을에서 자폭 테러를 하는 대신 로켓포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성난 이스라엘군이 쳐들어오면 게릴라들을 동원해 막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게릴라 부대가 값싸게 만든 무기라 까삼 1형과 2형은 사거리 5km 정도, 또 개량용 까삼 3형은 10km 정도의 사거리가 나오며 단일 탄두로 30cm 콘크리트 정도는 간단히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기술의 축적으로 사거리가 증가,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 텔아비브와 북부 항구 도시 하이파에도 로켓이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까삼은 비전문가가 저질 제조를 이용해서 만드는 만큼 신뢰성과 품질은 조악하며 유도 장치도 없는 로켓을 그냥 이스라엘 방향으로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에 제대로 맞을 리도 없고 불발탄도 많다고 하는데요. 심하게는 들고 발사대로 이동하다가 신간 불량으로 갑자기 터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명중률이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대충 1750발을 쏴서 사상자가 고작 15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과거 콩그리브 로켓의 확대판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하는데요. 다만
발사 횟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저렇게 적은 이유 중 하나는 하도 게릴라 로켓 공격을 당하다 보니 이스라엘의 민간 대피 시스템과 요격 시스템이 매우 효과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가삼이 아무리 명중률이 낮고 불발탄도 많은 싸구려 물건이라 해도 엄연한 폭발물이기 때문에 자체 파괴력은 무시할 수 없는 위험한 물건임은 확실하다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본인들도 자각하고 있어 팔레스타인 기술자들이 꾸준히 가삼 로켓을 개량하여 파괴력과 명중률이 점점 향상되고 있으니 함부로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합니다. 일단 이 로켓이 도시에 떨어지면 최소한 직접당한 건물은 파괴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폭발이나 난원 잔해에 휘말려서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삼 로켓이 지속적으로 쓰이는 이유이며 건물을 수리하고 방공호를 짓고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보복 타격을 하는 것이 모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경제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로켓을 쏴대서 크고 작은 손상을 입히면 이스라엘은 손상을 수리하면서 점점 국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가다가도 사이렌이 울리면 뛰어나와 대피소로 들어가야 하며 낮은 명중률이 오히려 언제 어디서 내 머리 위로 로켓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의미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합니다. 또 2020년대 들어서는 한자리에서 연달아 수십 발을 쏴제낄 수 있는 다연장 발사대도 만들어서 쓰는 등 그저 탄도에 쓰이는 작약이 저질이라 파괴력이 저하될 뿐이지 사실상 본격적인 전쟁 무기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데요. 가삼 로켓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지도 15년이 지났으니 그 방식이 최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진보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옆 동네에 있는 PIJ, 즉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의 경우 이란의 군사기술 원조를 통해 250kg 수준의 탄두를 지닌 고위력 로켓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은 물론이고 이란제 자폭 드론까지 동원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이른바 지하드 공돌이들에 의해 가삼 로켓 말고 더욱 강력하거나 딴 무기도 개량되고 있어 더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수도관을 뜯어다가 로켓으로 만드는 짓도 서슴지 않는데 문제는 이런 수도관의 일부는 유엔에서 인도적인 목적으로 가자지구에 설치해 준 수도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겐 골치가 아픈 무기이며 아무렇게나 쏴대는 이 물건 때문에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자 화가 난 이스라엘 정부가 보복으로 가자지구를 공격해대며 로켓에는 아이언돔으로 격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가삼 로켓 제작 비용은 한 발당 70에서 80만 원이 기본에다가 지금도 계속 떨어지면서 그 이하로 추산되는 데 비해 아이언돔은 개발비만 해도 10억 달러가 들었고
요격체 한 발에 최소 2만 달러, 대략 2천만 원이라서 교환비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가삼 로켓은 유도 기능이 없는 말 그대로의 로켓이지만 아이언돔의 요격체에는 목표 추적 및 유도 기능이 들어가는 유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비유도 로켓보다 유도 미사일이 저렴할 수는 없으며 복잡한 장비를 아무데나 막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대도시 외에는 아이언돔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같은 방어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삼 로켓과 아이언돔의 생산 비용만으로 교환비를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은 어디까지나 자국민 방어용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1,000원에 살 수 있는 커터칼이나 몇천 원이면 사는 장미칼을 들고 위협하는 강도에 대비하기 위해 아무리 싸도 십수만 원 하는 방검복을 입었다고 해서 아무도 교환비가 손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교환비는 상호간 공격무기 대 공격무기나 방어장비 대 방어장비 입장에서 비교해야 옳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80만원짜리 가삼 로켓 공격에 보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수백만원짜리 미사일을 하마스 주둔지에 쐈는데 그 피해가 가삼 로켓과 비슷하다면 이때 비로소 교환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언돔도 미사일로 분류되는지라 오해하기 쉽지만 어디까지나 능동적인 방탄복 같은 대공 방어 체계로 개발되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로켓을 사람 사는 곳에 떨어지게 쏘기만 하면 인명을 살상하거나 건물 혹은 재산에 피해를 주는 세 목표 중 하나는 보통 달성할 수 있기에 하마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하는데요. 싸구려 로켓이나 박격포탄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소모하도록 유도해 이스라엘 경제에 부담을 주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계속된 로켓 공격은 이스라엘 민간인들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주기에 자살폭탄 테러만큼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시민들과 군경에게 가삼 로켓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며 가자 지구와 가까운 이스라엘 도시와 마을들은 심심하면 날아오는 가삼 로켓 때문에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데다 가삼 로켓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산 피해는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 이스라엘 입장에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이 비용에 부담을 가게 만들고 있으니 하마스의 일방적인 이득이냐면 그것도 아닌 게 이 로켓 공습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의 반격은 가자 지구에 수십 배의 화력을 퍼부어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이스라엘인 한 명이 사망하면 팔레스타인인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또 거기에 대응한답시고 하마스는 다시 로켓을 만들어 날리는 연속적인
보복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정부도 이런 식의 계속적인 소모전 강요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아이언돔의 발전형인 아이언빔의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하는데요. 이름대로 레이저로 대상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목표대로 개발이 완료될 시 발사체만 놓고 보면 오히려 가삼 로켓 쪽이 가성비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레이저 1회 조사에 드는 비용은 고작 1달러로 80만원 들여 로켓을 날렸는데 400원으로 막는 꼴이라고 합니다. 레이더로 탐지만 하면 즉시 레이저를 조사하기 때문에 요격체를 발사해야 하는 아이언돔과는 달리 딜레이도 거의 없지만 사실 어디까지나 한 발 조사에 드는 돈이 저 정도이지 현실은 역시 다르다고 하는데요. 아이언빔의 개발을 잘 진행되어 실전 배치되더라도 가삼 로켓은 이스라엘에 여전히 부담이라고 합니다. 가삼 로켓은 제조 비용 외에 유지비 등이 딱히 들지 않으며 또한 수백 발씩 대량으로 퍼부어서 목표를 확실하게 파괴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저 간헐적인 공격 가능성만으로 이스라엘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을 들여 장비들을 개발하고 양산하고 계속 유지하도록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요격 비용이 싸더라도 레이저 발사기와 레이더의 값이 싼 것은 절대로 아니며 그걸 또 잔뜩 생산해서 도시마다 배치해야 한다 하는데요. 또한 배치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라서 첨단 장비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유지비가 들며 운영 인력의 양성, 또 훈련 비용과 인건비 등의 기타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합니다. 발사체 값은 절약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출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의 막대한 손해임은 변함이 없다 하는데요. 또한 아이언빔은 발사 비용이 저렴하다 하지만 대신 아이언돔보다 사거리가 짧고 요격 능력도 뛰어나다고만은 할 수 없으며 미사일은 전자장비만 충실히 갖춰준다면 10발 이상 동시 요격이 가능하지만 레이저는 아직 수초 이상 꾸준히 조사해야 하나를 겨우 요격한다 합니다. 따라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에 취약하며 이 단점 탓에 아이언돔을 완벽히 배치하려면 아이언빔 포대는 몇 배 이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아이언빔이 아무리 실용화되어 조사 한 번 하는데 1,000원이 들더라도 그 장비를 유지하고 그거에 드는 에너지 동력비를 생각하면 여전히 1회 조사를 위하여 수억 원 이상이 드는 만큼 이스라엘에서도 한 발 쏘는데 1억 원 넘게 든다는 아이언돔보다 대체 뭐가 싸다는 건데 라고 회의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또 아이언빔 외에도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동 개발한 사거리 40에서 300km인 중거리 요격미사일 다윗의 물매와 X밴드 레이더로 600마일, 즉 965.6km 거리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탐지해 무력화할 수 있는 장거리 요격 체계 에로3 등 최첨단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무기들이 가격이 저렴한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아이언돔보다 비싸면 비쌌지 가격이 싸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언돔을 지원해주는 미국 역시 오래 해줄 의향은 없을 것이고 적당히 시간 봐서 결국엔 이스라엘 부담으로 넘길 것이 뻔하다고도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역전의 카드가 될 아이언빔의 상용화는 아직 멀었고 행여나 상용화되어도 위에 서술한 대로 똑같이 돈을 아이언빔도 결코 저렴한 게 아닌지라 이스라엘 정부는 꽤 머리 아픈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는 하루 만에 무려 2,000발이나 되는 로켓을 퍼붓고 이러한 물량전에 결국 아이언돔마저 뚫려 이스라엘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이언돔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가삼 로켓에 대한 방어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세간의 통념을 뒤집은 사건으로 한국형 아이언돔 이야기가 오가던 대한민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북한군의 로켓과 장사정포는 가삼 로켓 따위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압도적인 초고성능의 병기이며 수량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괴물 같았던 성능으로 연합국의 전차 승무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독일의 티거 전차가 결국 소련의 물량 공세에 밀려났던 것처럼 적당한 품질이지만 대량으로 운용이 가능한 무기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다시 증명된 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뒷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말이죠. 일단은 뒷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는 아까 좀 전에 설명해드린 것 중에서 가삼과 아이언돔의 이제 가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미지로도 띄워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미지였냐고 했을 때, 좀 전에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사용하는 가삼이 한 발에 80만 원이면은 아이언돔은 이 한 발 쏘는 데만 아까 2천에서 5, 6천? 그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참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참 상당히 머리 아픈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런 여기 좀 전에 이미지에서 아이언돔 외에도 중거리 요격 미사일 다윗의 몰매라든지 그 밖에 다른 무기들 에로 3 아까 엑스밴드 레이더라 했던가 그 밖에도 여러 첨단 장비들이 있지만은 아까 아이언빔도 그렇고 그 밖에 다른 첨단 장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마스의 가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현재는 좀 아이언빔이라고 하는 최첨단 장비는 맞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런
아이언빔 같은 뭐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뭐 지금 어떻게 뭐 바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또 저런 최첨단 장비 같으면은 사용하는 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는 사용하게 된다면은 뭐 유지 비용부터가 상당히 뭐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유한 국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금 현재 이스라엘군 입장에서는 참 여러모로 이스라엘 전체가 참 굉장히 좀 머리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반면에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번 그 2023년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하마스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도 그래 나왔었고, 그러면서 지금 하마스는 지금 가삼 로켓을 주로 뭐 자주 애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가삼 로켓 한 발에 8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는 이게 상황을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하마스는 이제 가삼 한 발을 쏜다 하면은 80만 원 정도밖에 없어지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아이언도 한 발을 쏘는 데만 해도 무려 5, 6천 만 원, 5, 6천짜리가 없어지니까는, 이게 한 발 쏘는 데만 해도 돈이 몇 천씩 사라지는 건데, 그거를 수십 발씩 쏜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다 돈인데,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여러모로 참 어지러운 상황이고, 아무런 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도 뭐 손해를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글쎄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저런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저런 입장들, 이스라엘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저렇게 놓고 보면은, 글쎄 말이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손해보는 거는 정말 그렇게 손해를 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참 의아하기도 해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 말이죠. 그리고 이번 뒷이야기에서는 이걸 꼭 참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특히 이번 그 하마스에서 말이죠. 이번에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참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참 이번에 또 이게 하마스 내에서 또 갓난에게 목숨마저 빼앗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또 갓난에게 목숨을 빼앗는 거는 심지어는 뭐 IS나 뭐 IS 말고도 아프간의 탈레반, 그런 무장단체들도 갓난에게 목숨을 빼앗았다라고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IS나 탈레반조차 하지 않았던 짓을 하마스에서 그런 갓난에게 목숨마저 빼앗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하니까는, 이거는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범죄죠.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는 이게 참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 민간인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또 이 하마스 쪽에서 이 민간인을 죽인 것도 이 과정이 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뭐 도중에 뭐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민간인의 피해가 뭐 이루어진 그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민간인을 겨냥을 했다 하더라고요. 예, 뭐 뉴스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예,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말을 잊지 못하는 게 민간인의 피해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좀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민간인의 피해가 일어난 거라면은 그런 뭐 상황이 워낙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렇다 해도 이게 민간인의 피해는 이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민간인의 피해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에 하마스는 민간인을 겨냥해서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하니까는 예, 참 이게 좀 그러네요. 솔직히 말을 읽기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민간인 학살도 그렇고 또 솔직히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 이스라엘 간의 이런 분쟁이나 충돌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 몇 차례 좀 이루어 왔던 계속 충돌해왔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번에 와서 본격적으로 그 충돌이 좀 크게 일어났다 보니까는 이게 그렇다면은 뭐 해결 방법이 없냐고 했을 때 그런 해결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제부터라도 서로가 이제 서로 싸우지 않는 방향에서 서로 이제 공존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거.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그거밖에 없겠는데 두 나라가 오히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참 현실적인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참 이게 다른 방법은 사실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 외에는 이제라도 두 나라가 좀 싸우지 않고 좀 평화적으로 공존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하네요. 그런데 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느 유튜브 채널이라고는 언급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또 저작권 붙을까봐 뭐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는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예 딴 데로 옮기는 것밖에는 없다고도 하는데 그거는 사실 현실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참 만화 같은 일이지 않을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현재로서는 싸우지 않는 방향에서 평화를 모색해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또 이게 팔레스타인 내에서는 이 하마스 말고도 그냥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있는 정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마스도 정당인데 이 팔레스타인의 이 정당이 가자 지구에 하마스 말고도 서한 지구라고도 있는데 서한 지구는 파타라고 해서 이 서한 지구에 있는 정당인데 그 파타 같으면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하고는 다르게 될 수 있으면 이제 싸우지 않는 방향에서 서로 이제 공존해 나가자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는 또 하마스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으면서도 그나마 좀 나은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파타 같으면은 이 서한지구에, 근데 최근에 이 서한지구 내에서도 이 가자지구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가자지구를 향한 민간인 폭격을 이미 이스라엘 쪽에서도 민간인 폭격을 자행을 했다고 하니까는 지금 서한지구 내에서도 지금 그에 대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반대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민간인을 향한 폭격이 이루어졌다 한다면은 이거는 또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은 두 나라 내에서도 어디서나 이거는 반대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아마 민간인을 향해서 폭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 여러 나라,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결국 비난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이거는 당연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제 생각은 이렇게 제 생각을 이렇게 뒷이야기를 통해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마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설탕 미사일 까3 로켓에 관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설명을 해드려봤고요. 다음번에도 모르는 밀리터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밀리터리 관련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